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본토 자금들이 홍콩으로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홍콩에서 첫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 제출. 자, 우리 언제 말씀을 드렸죠? 홍콩? 월요일 날 했나요? 홍콩 얘기를? 저 요새 하도 많은 걸 달아가지고 좀 치매 현상이 있나 봐. 알츠하이머인가 봐. 이게 금방금방 까먹어. 자, 비트코인 홍콩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저 중국 그 관계자분들이랑 통화하고 주말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엊그저께 맞나요? 아니면 저번 주인가? 기억나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 중국 관계자 오늘 7시에요? 아, 그거 말고 멤버십 방송 말씀드렸던 거 말고 지난주부터 했으면 지난주인가 보다. 그러면 지지난주 주말에 그 제가 통화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터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아는 형님 시그널, 무슨 시그널, 해좀 뭐 관계자들, 거래소 관계자들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내용들은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1주에서 2주, 진짜 빠르면 한 3일? 그 뒤에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알고 미리미리 알 수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뭐 시장이 뭐 변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맞구나. 그래서 지금 기사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날짜까지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4월 15일.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될 예정이다. 15일 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현물 ETF 이제 승인 요청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하베스트 그리고 남방자산운용사 얘네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 남방이 2,800억 달러 뒤집어지죠. 하베스트 2,300억 달러. 규모가 좀 큽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으로 따졌을 때 블랙록 피델리티, 블랙록이 남방, 우리 하베스트가 피델리티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등, 2등. 1등, 2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그러면 미국 현물 ETF 블랙록이 신청했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남방자산운용사 얘네들 좀 특이점이 뭐냐면 2022년도 12월 16일 날 얘네들이 홍콩에서 선물 ETF를 출시했어요. 12월 16일 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선물 ETF를 먼저 출시했기 때문에 현물 ETF도 당연히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4월 중순, 뭐 15일 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예비 기간까지 하면 한 10일 정도, 상장까지. 그러면 4월 중순에서 한 말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거래가 4월 중순에서 말 정도면 진행이 될 것 같다.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자, 중국 주요 뭐 홍콩 비트코인 ETF 신청. 자, 4월 15일 외신. 비트코인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이거 궁금하시겠죠? 승인 확정 날짜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제가 그 1월 달에도 블랙록 현물 ETF 딱 승인됐을 때 원래는 과도 그 계도 기간 뭐 준비 기간이 있어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들어갑니다, 원래 시간이. 근데 걔네들이 승인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거래를 시작해 버렸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확정 날짜는. 자, 그럼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니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내려야죠. 누구는 밤낚시하고 누구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지금 쎄빠지게 방송하고 참 처량합니다. 자, 갈게요. 밤낚시하면서 딱 그 라면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럼 볼게요. 비트코인 홍콩 현물 ETF 딱 승인되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작년에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콩 현물 ETF 터져도 이거 시장에 안 됩니다.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대다수 10명 중 9명이 뭐라 그래요? 중국계 자본 들어온대. 어떻게 들어와? 홍콩이 힘들어서 외환을 수급하기 위해서 현물 승인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힘들어서 하는 건데 안 들어오죠. 근데 올해는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달라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번엔 다르냐?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홍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가장 원하는 장면, 그림이 뭐냐면 자, 홍콩이라고 해볼게요.
홍콩. 자, 홍콩이 지금 뭐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외환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달러, 엔화, 유로 외환 자산들을 지금 받고 싶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상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자금이 좀 많이 갈 거냐면 아시아계, 아시아 펀드들. 얘네들이 왜 홍콩에다 자금을 넣어야 되냐면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 그 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유럽이라던가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시아의 배분, 아시아의 몇 프로, 유럽의 몇 프로, 미국의 몇 프로. 그럼 또 아시아에서도 공격적인 자산은 몇 프로, 안정적인 자산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시아계 펀드들이 홍콩 현물 ETF로 들어가서 담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물 ETF 들어가면서 또 이제 관시라 그러죠. 내가 요것도 담아주고 서로 이제 품앗이 이런 식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콩 ETF를 담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면 중국 본토에서. 자, 본토라면 뭐 상하이, 베이징 얘네들이 홍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주요하죠. 만약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주요해요. 자, 중국 본토에 있는 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그 중국 본토 내에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보통 뭘로 수익을 내요? 수익을? 중국 개인들이 우리 그 한국처럼 막 앱을 통해 가지고 막 중국 주식을 사고 투자할 수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뭐 우리처럼 뭐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그 글로벌 그 금융 플랫폼들, 주식 플랫폼들 얘네들 기관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투자해서 자산이 간접적으로 들어간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최근에 중국 주식 어떻죠? 상하이, 베이징 어때요? 중국 주식 좋지 않죠. 중국 증시가 좋지 않다는 건 그 주식 그 상품들, ETF 상품들 얘네 파는 얘네들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 아웃. 자, 부동산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어떻죠? 지금 막 뭐 분양이 안 돼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유령 도시고 뭐고 경제혁명 영상 그냥 딱 한 개만 보다 아시죠? 부동산 시장 안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기관들, 펀드들 얘네들은 수익 구조가 안 좋아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뭐 해 먹고 살지? 뭘로 돈 벌지? 정부에선 기업들 제품 찍어내는데 싸게 찍어내래. 수출 더 싸게 하래. 경제성장률 끌어올려야 되니까. 기업들만 죽어나고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닥달하고. 그럼 기관들, 기업들, 얘네들은, 펀드들은 힘듭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숨구멍이 하나 트였죠. 그게 뭐예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면 홍콩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 본토의 수요가 조금 높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중국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막 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일부 자금만 유입이 돼도 반응은 올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만약에 개인들도 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나온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달러도 뭐 1년 동안 5천 달러인가요? 5만 달러인가? 5만 달러 이상 해외를 못 빼죠. 근데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중국 개미야. 중국 개인 투자자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미래가 없어. 그러면 금을 미친 듯이 사겠죠. 근데 금 대신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다면 홍콩 ETF, 비트코인 ETF를 미친 듯이 살 수 있겠죠.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이번에 현물 ETF가 그러면 작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 현물 ETF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뭐가 또 긍정적이냐면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방식을 이제 현금이랑 현물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금이랑 현물이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홍콩 ETF도 수수료가 현물로 한다고 하면은 기관들이 운용하는 수수료나 이런 비용들이 조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비용들 측면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싸다 그래서 미국 거 들어가다가 미국 거 들어가 있고 홍콩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미국 거 담습니다. 아무리 기관들이 수수료가 싸다 저렴하다 수수료보다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홍콩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거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장점이니까.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릴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죠. CPI랑 근원 CPI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홍콩 현물 ETF가 딱 터졌어. 긍정적으로 작용해. 근데 미국 증시가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시장이 흔들려. 어떻게 될까 그러면? 1%도 안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건가요? 빠진 거 아니지. 조금 빠졌으니까 빠졌다 얘기한 거. 홍콩 현물 ETF 승인은 호재로 작용해. 근데 미국 증시가 빠졌네?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견인하고 있는 애들 누구예요? 어디 시장, 어디 마켓이 견인하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빠진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홍콩에서 뭐 호재가 있고 중국에서 끌어올린다,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홍콩 현물 ETF 이거 호재다, 뭐 한다, 호재는 맞지만 집중해서 볼 정도는 아니다.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미국 기관들이 어떻게 던지는지, 빨아제끼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미국 위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올해 코인 시장, 우리 불장이니까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도 아니, 일본도 아니, 미국이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 투자할 때 미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라. 밈코인들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솔라나 뭐 생태계. 아니면 뭐 아까 레이어 투 체인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베이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 시장이 움직이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월 15일 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으로 남방펀드, 하베스트펀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얘네 남방펀드가 좀 재밌어요. 2년 전에 홍콩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던 곳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본토 자금들이 홍콩으로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우리 코인 투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